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의 더 라커룸.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만 미국 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이 또 한 말씀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마지막 경기 7차전 라커룸이라는 이 제목에 충실. 예, 라커룸이니까 야구해야 됩니다. 예, 초심을 잃지 말아야 지금 언론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역대 최고의 경기였다. 월드 시리즈 역사상뿐만 아니라 레귤러 시즌까지 포함해서 최고의 경기를 꼽으라면 이 경기를 꼽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4시간 동안 특히 9회 초 스코어가 4대3일 때 1사 원아웃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선수가 미겔 로하스 선수. 한물간 선수거든. 한물간 선수인데 3-2에서 그러니까 3볼 2 스트라이크에서 친 게 레프트 펜스 넘어가지고 홈런. 4대4 이래 된 건데 이 로하스 선수가 어떻게 홈런을 칠 수 있었느냐. 타율이 1할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으로 하는 게 데이빗 로버트 감독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선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는 보통 한물간 선수니까 벤치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요. 항상 동료들을 항상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코치한테 가서 내가 뭐 도울 거 없느냐 이 인간성. 그래서 투입을 했는데 결정적인 홈런을 치고 결정적인 수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수비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로버트 감독의 리더십이 인간적 리더십, 의리 이런 걸 많이 부각시키더라고요. 로하스 선수도 부인이 당신은 홈런을 칠 거야. 당신은 홈런을 칠 거야. 항상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또 이 긍정의 언어의 힘도 중요했다라는 점. 정치계의 로하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당신은 당선될 거야. 당신은 당선될 거야. 당신은 의원이 될 거야. 개혁신당. 또 월드 시리즈 MVP 받은 야마모토 투수. 삼승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삼승한 선수가 20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이 선수가 선발 투수 하고 나서 바로 본 투수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처음인데 본인이 자원을 했대요. 언제든지 내 불러달라고.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잘못하면 팔 빠진다고. 메디컬 코치가 이제 그만할까 했더니 메디컬 코치가 내일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몸을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딱 관리하고 그다음 일어나니까 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뛰었다고 하는데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개혁신당의 야마모토 이긴 선수 선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시사를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분의 또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 몇몇 정치인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잡아와라.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참담하다 하나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날은 이제 국군의 날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관저에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당신이 가득 찬 표정.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자, 곽종근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해갖고 직접 증인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질문하면서 뭔가 이렇게 증언을 유도하려는 듯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는 아주 또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추가 질문은 안 했는데 당신께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당신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조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당신은 결코 별로 무리하게 안 보이던데요. 예, 제 3자를 예, 뭐 그렇죠. 당신이라는 것처럼. 당신께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뉴스가 많아요. 이 대화에서 그죠? 그렇죠. 아 이제 술을 저렇게 마셨구나 하는 게 딱 자리에 앉자마자 폭탄주를 그냥 돌려가지고 그런 이야기 나올 계제가 안 됐다고 하는 그 상황하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난폭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농담이 진담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포자 명단에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한 신뢰성이 들어가고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고 한다면 저는 곽종건 장군의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명된 것 아닙니까? 끌어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더라도 술 마시는 장면을 대통령 입에서 저렇게 적나라하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재미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10월 1일 군 수뇌부가 그 상당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 북한 미사일로 한 방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군 지휘관들이 모였을 때 술을 마셔도 되느냐? 군 통수권자의 문제. 그리고 저쪽에 청와대에서 절로 옮길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거기 대통령 합참 국방부가 같이 있잖아요. 맞아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하는 걸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 사령관급들인데 작전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위수 지역 안에서 이제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기분 너무 좋다고 막 폭탄주를 막 돌렸다는 거 앉자마자부터 막 돌리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분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곽종건 사령관의 증언이 진실인지는 재판이 끝나고 결과가 나와서 그게 진실로 판명이 되면 그때 비판을 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그 탄핵 국면에서 이제 뭐 의원들인지 요원인지 뭐 인원인지 그 증언이 혼재됐다라는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중립적으로 판단이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도 문제지만 그 수뇌부들 그러니까 전국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 지휘관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소맥 10잔에서 20잔씩 돌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공방하는 그 핵심 자체가 당신 술 많이 마셨으니까 기억 못하지 라고 하는 공방이잖아요. 맞아요. 그 말인즉 술을 많이 먹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필 국군의 날이지만 국군의 날이라고 적국에서 침투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점이 사실 국민들에게 매우 충격적일 거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느냐.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국군의 날을 합치고 지휘관들 불러다 놓고 소맥 20잔씩 돌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 수 있었다는 대목인 거죠. 2010년 3월 26일로 기억되는데 천안함 격침됐을 때 그때 당시 합참 의장이 그 전에 물론 그런 사건 나기 전에 다른 데서 어떤 식사 자리에서 술 마셨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 사람 그 사건 알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 지휘관들이 술 마시는 우리가 폭탄주 돌리고 하는 데 대해서 야, 호기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답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자리에서는 폭탄주 돌리면 안 된다든지 하는 반주 정도만 마셔야 되고 그러는지.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이 정도로 싫어했구나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죠.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와 그 이제 대통령 간의 독대를 계속 요청해갖고 이제 만났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그 시기에 그 대통령 실장에 배석한 상태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렇게 책상 이렇게 딱 하고 해갖고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고 그럼 좀 반추를 해보면 결국 계엄의 원인 중 하나 혹은 원인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도 좀 포함됐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김건희 씨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제 계엄이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해서 좀 그런데 망상적 그리고 발작적 계엄이었거든요. 망상이라는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과 그걸 계엄 선포하는 게 주도 면밀하지 않고 발작적으로 했는데 그 말은 감정적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감정적 동기는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부인을 너무나 아끼는 나머지 부인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뭐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뭐 예. 좋습니다만 예. 집착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전 당시 대표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킨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의료 대란을 지금 수습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잖아요. 예. 한동훈 당시 대표가. 예. 그때 선거 기간 중에도 그렇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했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됐거든요. 근데 협조가 안 된 이유도 또 김건희 씨가 2,000명 정원에 그렇게 집착했다는 것 아닙니까? 숫자. 네. 또 하나는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감찰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특별 검사 말고 이제 대통령실한 특별 감찰관을 임명을 해라. 그래서 좀 그 대통령 가족들 또 여사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 요 말을 했었었는데 여기에 또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다. 근데 그걸 크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말인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뭐 특검도 처음부터 되게 강하게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좀 교감이 있었을 거고 또 특별감찰관이라는 나름의 대안을 낸 건데 그것조차도 현명하게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걸 계엄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망상이 결국 스스로 계엄을 자초하게 된 거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곽종근 장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상당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길잖아요. 예. 그걸 보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변호하려고 하는 건지 저렇게 하면 불리할 텐데.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걸 한번 느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느꼈어요. 지리멸렬이에요. 이게 저는 술하고 관계있다고 봅니다. 지리멸렬하다. 네. 논리가 지리멸렬한데 이게 술 많이 마신 사람 뭐 이거 필름 끊어지는 거하고 좀 비슷하고요. 예. 하여튼 비정상적이었다고 봅니다. 저 발언이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말리는 제스처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예. 곽종건 사령관한테 이렇게 술 많이 드셨죠? 라고 물으니까 그 중간에서 변호인이 잠깐 끼어들어가지고 좀 그만하시죠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새어나오는 말이 질문 몇 가지만 하려고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 틈새를 한번 보시면 변호인들의 말도 지금 안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미 변호인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지금 답답함이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결정적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증인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간중간 압박해서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나간 다음에 재판장한테 탄핵 심판 때도 소추인이 몇 개 질문을 하면 답변도 길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래서 사실 뭐 몇 개 묻지도 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든가. 그러니까 또 이게 지기현 판사가 사람마다 다 말하는 성격이 다 다른데 뭐 그렇게 그런 걸 지적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믿을 수 없다. 요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명 결정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으로 곽종근 사령관의 이야기가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교사 인터뷰를 하면서 곽종근의 말이 맞고 윤석열의 말은 틀렸다. 그러면서 곽종근 장군이 상관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분이 그때 김병주 의원하고 그 인터뷰를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찍혔죠. 유튜브로 그렇죠. 많이 찍혔지만 결국 이분의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뭐 재판이 공개되니까 더 좀 상세하게 좀 알 수 있을 악에 대해서 뭐 좋은 측면도 있는데 자, 이제 또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나왔다고 하죠. 이분이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한테 왜 계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따졌다고 하고 이상민 전 장관을 향해서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설전이 있었다고 하고 당신이 국무회의 제대로 갖춘 거냐 요거 갖고 이제 설전 벌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 대표님. 저는 그 전부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믿음직해 보이더라고요. 최상목하고 조태열 두 사람은 그동안에 정언이나 이런 게. 근데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생각보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행동이 단호하지 못했다 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생활 몇십 년을 망치렵니까 하는 건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저는 의료 대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꼭 이걸 말릴 수 있었던 사람 또 대통령이 버거워하는 유일한 사람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였는데 말리기는 그냥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의사들을 막 공격했던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이 장면하고 연결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 CCTV가 공개되기 전에는 최상목 대행이 계엄 국면에서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면서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국회에서 보낸 적이 있었었고 한덕수 총리가 탄핵 국면에서 그 최후 변론 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였다라고 하면서 대중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언론 보도는 한덕수 총리는 말렸구나라고 그 방향으로 갔었어요. 근데 CCTV가 공개가 되니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최상목 대행이 더 분노하고 말리려고 했었었고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이상민 장관과 웃으면서 그 포고령이 적혀 있는 의심이 든 쪽지를 두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말리지 않은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재판에서 나온 정보들을 다 듣고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좀 엄중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재판 결과에서 진짜 계엄을 말리려는 충신과 진짜 계엄에 동조하려고 했었던 간신이 잘 이제 곧 구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CTV가 정말 중요한 증거였죠.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또 그 증거가 보존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에서 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3시간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영장을 청구했어요. 구속영장. 이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했고 영장도 한 160페이지 굉장히 길다고 하죠.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 불체포 특검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 발부 과연 될 것이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조 대표님부터. 이건 발부되어도 파장이 크고 안 되어도 크고. 그러네요. 두 개 다 크네요. 근데요. 지금 면책특권의 그 문맥을 읽어보면은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면은 책임 묻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 사안이 상상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사안이고 그때 한동훈 대표는 즉각적으로 이게 불법이다.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결단을 내렸고 원내대표는 그와 정반대되는 결단을 내렸으니까 한동훈 대표 행동이 하나의 이 판단의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대표 사이의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사진에 무슨 모의가 있었느냐 그날 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이걸 앞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한테 할 때 내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결정될 거로 보는데 이준석 저 개혁신당 대표가 상당히 신중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저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호 말하자면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면책특권의 역사가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영국의 왕과 의회가 항상 싸울 때 그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면책특권이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로 퍼져갔는데 그 역사성까지 따지면은 형사처벌은 무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즉 선거에서 심판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꼭 그 형사처벌을 통해서 이걸 재단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는 상당히 생각을 하도록 만든 좋은 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표결에 불참을 했고 의원총회 소집을 당사에서 국회 다시 당사에서 국회 두 번이나 번복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번복했다. 라는 게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당사로 내려와라라고 이제 국회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함께 있는 의원들에게 당사로 내려와라. 네. 근데 이걸로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추가로 특검에서 뭔가 추경호 대표의 핸드폰 내지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또 마침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예. 추경호 대표가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추경호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아까 몇 시간 전에 밝힌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글쎄요. 더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는 아마 기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중에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해서 그게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엄해제 표결을 완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 다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 여당 의원들 당시 야당이죠. 야당 의원들도 어떤 물리적 그러니까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표결을 단지 불참했다고 해서 내란에 동조했다거나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 논리까지 이어지지는 어려울 거다. 예, 추가적인 핵심 증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핵심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당시 대표를 따라서 표결에 참여한 18명, 예. 18명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18명은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그 혼란기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하고 그래서 정당 해산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면은 이 18명 덕분에 한동훈 대표 덕분에 정당 해산은 무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는 바로 추경호 노선을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 포고령이 위법하다고 지적을 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포고령을 심각하게 여겼다면 의총 소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국회 출입이 가능해서 무력화는 인식 못했다. 이렇게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다 양보를 하더라도 이 포고령이 위법하다. 지적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 포고령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건데 계엄을 그러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건? 아니 한동훈 대표가 즉각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저도 그 이야기 듣자마자 네. 아니 포고령에 왜 이미 사표 던지고 나간 그 전공의들을 왜 잡아들이려고 하느냐. 그렇죠. 처단한다. 처단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처단하겠다. 바로 아직 계엄 해제되기 전에도 저는 방송을 했는데 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예.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저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따라가면서 단 한 사람도 한동훈 대표 빼고는 단 한 사람도 한글을 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당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계획적인 방해 내지는 어떤 계획적인 동조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선포한 계엄에 따라서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여기에서 대통령을 따라가지고 계엄에 동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한 의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뜻을 밝히지 않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속내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오늘 김재섭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때 계엄제 표결에 참여했는데 당시에 나의 표결을 방해했었던 요인은 경찰밖에 없었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와 무슨 뭐 카톡방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표결을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방해했었던 경찰밖에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이제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죠? 네. 정치 행위니까 정치적으로 추궁하는 게 제일 맞죠. 그거는 역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게 막 맞는데 이걸 특검이라는 수사를 통해서 사람을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할 정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친위 쿠데타다. 군대가 처음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들어간 역사적 사건이다. 예. 그럼 여기에는 가차없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일벌백계로라는 주장도 난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 양당 간에 어떤 그 서로 토론이나 화두가 이게 화두가 되는 겁니다. 예. 정치의 범위와 사법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예.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